스테이션에 대한 연구 개발 동향 및 촉매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린 순서는 수소 경제 사회가 무엇이고 수소 스테이션 후 개요 및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며 국내외 수소 스테이션 후 단위 기술 개발 동향 그리고 피스트에서 수행 중인 수소 스테이션 관련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소 에너지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또 수소 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미국 DOE나 DOT에서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소 경제 사회는 현재 에너지 경제 구조가 화석 에너지 중심 사회에서 수소 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수소 에너지 경제 사회에서는 자동차 연료로서 수소를 사용하고 가정과 대형 건물에서는 수소로 연료전지를 구동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 제품에 필요한 동력을 수소와 연료전지로부터 얻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소에너지 경제 그 실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소에너지 경제에 대한 그런 당위성은 수소가 무한히 존재량이 많다는 것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소비 후 고급화와 다양화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수소 경제에 대한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소 경제에 도래하기 위해서는 수소와 연료전지 기술 개발이 아주 필수적이고 이와 같은 수소 경제 사회가 되었을 때는 기존의 화석 에너지 경제에 따른 그런 환경 문제가 극복이 되고 신에너지 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또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100%에 가까운 석유 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 그 에너지 및 수소 그 수요량 전망에 대해서 최근에 2004년 IEA 그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에너지는 2004년 기준으로 2030년에 약 59%가 증가를 하고 이와 같은 그 증가량의 에너지의 3분의 2는 신생공업국 즉 중국이나 인도를 포함한 신생 공업국에서 약 이 증가량의 한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원유 수요량은 현재 2004년에 8,200만 배럴 하루당에서 1억 2,100만 배럴로 상당히 그 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그 수소 수요 또한 수소 연료전지 사회를 2040년으로 보았을 때 수소의 수요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소 경제와 그 연료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화석 에너지 경제 사회에서는 천연가스와 석탄, 석유 잔사유 등의 수증기 개질이나 열분의 가스와 반응에 의해서 수소를 제조를 하고 또한 수소 경제 사회로 진입됨에 따라서 화석 에너지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체 에너지로서 태양력이나 태양광이나 풍광, 풍력, 바이오 그리고 지열 등에 의해서 전기분해해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조된 수소는 수소 내연기관인 수소 자동차에 사용되거나 또는 수소 연료전지의 연료로 공급되어 발전용, 수송용, 가정용, 휴대용 등으로 모든 수소가 사용되었을 때 수소 경제 사회는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수소 경제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의 그 강한 의지를 보면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와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3년 이내에 실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또한 2003년 국정연설에서 부시가 수소 에너지 개발에 1.2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국내외적으로 수소 연료전지 분야는 대한 엄청난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소 경제사회가 진입됨에 따라서 미래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지역별 현안 문제를 보면은 북미 쪽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제로 에미션 비클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한 석유 원유 의존도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쪽에서는 온실가스를 CO2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또한 자동차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원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에너지원의 대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자동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 자동차의 패러다임은 가솔린 비클에서 보다 더 연비가 우수한 디젤 비클, 그리고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 퓨얼셀 비클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는 수소 가솔린 연료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수소 가솔린 연료 자동차는 BMW에서 수소 연료 탱크와 휘발유 탱크를 동시에 탑재하는 자동차를 개발하여 수소 연료마로는 약 300km, 최고 속도는 215km까지 운행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한 바 있으며, 장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공해라는 점, 그리고 단점으로는 수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은 도요타, 혼다, 포드, 혼다, 현대, GM 대우 등에서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고 일부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는 프리우스라는 모델로 세계 시장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비는 약 25.5km/리터, 그리고 최고 속력은 한 165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현대에서도 하이브리드 클릭을 개발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개발 동향을 보면은 아이슬란드에 수소 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출입문에 표시된 HO가 있습니다. 이게 출입문이 열고 닫힘에 따라서 수소와 산소가 쪼개져 수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을 국민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BMW, 포드, 마스다는 수소 실린더에서 직접 연소시키는 내연기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BMW에서 개발한 수소 자동차에 수소를 주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연료전지 자동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메이커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여 2003년경에 소량 생산이 시작이 되었고 약 2010년 전후에서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개발 차종은 탑재성이 유리한 스포트 유틸리티 비클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상용차로는 인프라가 유리한 버스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스테이션 후 개요 및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수소 스테이션 후 공급 방식, 또 국외의 기술 개발 동향, 국내의 수소 스테이션 기술 개발 동향, 그리고 산자부에서 작성한 국내의 수소 제조 및 수소 인프라 TRM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고, 또한 수소 스테이션의 구성 요소가 비슷한 연료 개개지의 개발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수소 스테이션은 LPG, LNG, 가솔린, 나프타와 같은 액상, 기상 그 연료를 해서 황을 제거하는 스팀 리포밍에 의해서 개질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토소말 리포밍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리포밍된 가스 중에 CO 농도는 워터게스 신트 리액션에 의해서 전개가 되고, 또한
정제된 하이드로겐 리치 가스는 PSA에서 다시 고순도로 분리 정제되어 압축, 저장, 디스펀서를 거친 다음에 자동차에 투입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 스테이션은 크게 공급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프사이트, 즉 중앙 공급식 방식과 온사이트 방식이 있습니다. 중앙 공급식 방식은 액체 하이드로겐을 운반하여 펌프와 베이퍼라이트를 거쳐 디스펜서로 공급하는 방식과 또한 하이드로겐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 공급 방식은 효율적이나 국내 여건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온사이트 수소 스테이션 방식은 현재 국내와 같은 가솔린 주유소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유소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의 스팀 리포밍 반응에 의해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분리 정제한 후 압축 저장하는 방식이 있고, 또한 전기에서 물을 분해한 다음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온사이트 방식은 단기적으로 유용하고 리포머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인프라, 주유소와 같은 기존 인프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개의 수소 스테이션 기술 개방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등은 또 선진국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약 20여 개, 10에서 한 20, 30여 개의 그런 수소 스테이션이 건설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보면은 캘리포니아 남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수소는 전기 분해에 제조하고 수소 운반 방식은 압축된 수소나 리퀴드 수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에어 프로덕트나 스타트 에너지사에서 주로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나프타, 가솔린, LPG, LNG, 디젤, 메탄올 등의 다양한 연료의 리포밍에 의해서 수소를 제조하는 수소 스테이션이 건설 운행 중에 있으며 도쿄가스나 니폰산소, 코스모 오일 등에서 주로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무르 전기분해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전기분해나 LNG 개질 등에 의해서 대체 에너지 적용을 위한 버스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쪽을 보면 앞에서 설명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설치 규모는 약 30에서 70 루베급, 시간당 30에서 한 70 루베급이 되고요. 전부 다 위넷 프로젝트나 JHFC 그 정부 주도 프로젝트 하에서 수소 스테이션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주로 풍력이나 수력에 의한 무르 전기분해 방식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또한 유럽 연합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연구가 수소 스테이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슬란드 수소 스테이션 개발 동향을 보면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 잠재량이 주로 수력이나 지열이어 가지고 이 지열에 의해서 지열과 수력 발전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제조하여 대중교통 버스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소 스테이션 개발 동향을 보면은 크게 과기부 프론티어 사업으로 천연가스 이용 수소 스테이션 기술 개발이 2003년에 시작되었고요. 산자부 수소 연료전지 사업단에서 수소 스테이션 국산화 기술 개발과 수소 스테이션 건설 및 실증 연구가 수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룹도 여기 산자부 그룹에서 수소 스테이션 국산화 기술 개발에 대한 과제를 SK가 주관하고 있으며 키스트를 포함한 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4개의 대학에서 국산화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수소 스테이션 개발을 보면은 정치식 수소 충전소는 2001년에 350바로 남양주에 설치를 하였고요. 이동식 수소 충전소는 2003년에 도입 실험을 하였으며 정치식 수소 충전소는 2004년에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소 스테이션의 기본적인 단위 기술이 유사한 연료 계절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료 계절기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다이렉트로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온보드 퓨얼셀 비클의 개발을 일환으로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텍이나 인터내셔널 퓨얼셀, GM 등에 의해서 메탄이나 가솔린, 메탄올 등의 스팀이나 팍스 리포밍 반응에 의해서 수소를 제조한 다음 워러게스 시프트나 프락스 공정을 거친 다음에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계절기 개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일본은 토요타, 덴마크는 홀더톡스의 총매 회사를 비롯해서 관련 연구가 되었고, 국내에는 SK에서 LPG, LNG, 가솔린을 사용한 그런 계절기 연구가 수행된 바 있고요. 또한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키스트에서 본 연구팀에서 ATR 반응과 워러게스 시프트에 관련된 촉매 개발과 관련된 퓨얼 프로세서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산자부 수소 연료전지의 보급 방안에 대한 TRM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에너지의 중 수소 기여율은 한 0.3%, 그리고 2020년에 2.4, 9, 2040년 수소 경제 사회로 예측되는 2040년경에는 약 한 20%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연료전지의 발전 기여율은 약 30%, 연료전지차 기여율은 약 30%를 목표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소 스테이션은 2005년까지 기술 개발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 개의 수소 스테이션을 건설할 계획이고, 2단계에서 실증을 적용하여 2008년까지 10개, 그리고 2012년까지는 시장 지지 및 확대를 해서 50개 수소 스테이션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소 제조 기술에 대한 TRM은 앞에서 제가 화석연료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H2FC 5R.KR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수소 인프라 TRM도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수소 스테이션의 단위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탈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포밍, 그 다음에 워러게스 시프트 리액션, 그리고 PSA 공정이 필요로 합니다. 설퍼 제거는 기본적으로 하이드로 디설퍼리제이션은 일반 하이드로 디설퍼리제이션과 사스, 셀렉티브 어드섭션 포 리무빙 설퍼, 그리고 HPDS 세 종류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HDS는 일반적인 스팀 리포밍 탈항 공정에 유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HDS 탈항 공정이 고온 고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소 스테이션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또한 반응에 필요한 수소를 리포밍 시킨 다음에 리사이클 해야 되기 때문에 장치가 복잡해지고 또한 스타트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소 스테이션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HPDS는 HDS와 흡착 탈환법을 결합한 형태로서 고성능 탈환이 가능합니다. 수 ppm에서 수 ppm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LNG, LPG, 나프타 등의 탈환에 적합하고 수소 스테이션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일본의 오사카 가스나 도쿄 가스 그리고 국내에서도 같이 이쪽 수소 스테이션 개발의 연구를 참여하고 계시는 정겨운 박사님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음. 탈항에 대한 그 연구 트렌드를 보면은 주로 일본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도쿄 가스 등에서 하고 있고 그 연료에 따라서는 가솔린, 디젤, 도시가스, LPG 등 다양한 연료들이 있고요. 제올라이트에 담기된 촉매들이나 다양한 금속 촉매들이 탈항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리포밍 반응 섹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밍 반응은 크게 스팀 리포밍, 파셜 옥시데이션, 오스소말 리포밍으로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수소 스테이션에는 수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스팀 리포밍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팀 리포밍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퓨얼 프로세스 쪽에서는 팍스나 ATR 등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커머셜 촉매로는 스팀 리포밍에는 니켈계 촉매 그리고 파셜 옥시데이션에는 플라티늄 팔라딘계, 오토소말에서는 팍스와 스팀 리포밍이 동시에 쓰는 촉매들이 상용화되어 있고 기존 스팀 리포밍의 촉매의 문제점은 카본 데포지션에 의한 촉매 디액티베이션이나 반응기 볼륨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가장 촉매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스템 반응기를 설계할 때 어떻게 온도 컨트롤할 것, 스팀 리포밍에 의한 열을 어떻게 공급하고 온도를 컨트롤할 것인가 반응기 설계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소 스테이션을 실증하는 데 있어서 우선 촉매 개발도 좋지만 시스템 최적화와 어떠적인 히트 매스 밸런스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래도 그것도 상당히 촉매 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포밍 촉매들은 미국, 일본, 덴마크 등 여러 석유회사, 가스회사 등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연료로는 가솔린, 디젤, LPG 등 다양한 연료들이 사용하였고 반응은 주로 스팀 리포밍과 오토소말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에서는 현재 수소 스테이션 과정은 최근에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퓨얼 프로세서 개발 쪽에 관점을 두었기 때문에 오토소말 리포밍을 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워터게스 시프트 리액션은 마일드한 엑스솔리드 리액션입니다. 출구 농도는 0.1에서 1%, 약간 1000에서 만 ppm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고요. 상용 촉매로는 HTS 촉매는 철크롬 촉매, 그리고 LTS로는 카파징크 알루미늄 촉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용 카파징크 촉매들은 리액션 레이트가 느리고 또한 서멀 사이클링과 설퍼에 상당히 인스테이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워터게스 시프트 리액션은 고온에서 이퀴리brium 컨버전이 낮기 때문에 상용적으로는 투스텝 반응이 진행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워터게스 시프트의 캐탈리스트는 미국의 내셔널 랩이나 대학 촉매회사 등에서 관련 촉매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대학과 미쓰비시 일렉트릭사에서 TiO2나 지르코니아에 담기된 비금속 촉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퍼렌셜 파셜 옥시데이션은 기본적으로 수소 스테이션에는
프락스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스템 설계상 PSA에서 수소 후 고농도로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고 PSA 건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프락스 반응도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프락스 반응은 본 연구가 퓨얼 프로세서에 관련된 수소 스테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또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해주는 퓨얼 프로세서 개발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CO 농도를 10ppm 이하로 낮춰주는 이런 프락스 공정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플라티늄 루테늄계 그 촉매가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단계 반응의 활용이 불가피하고 소형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응 리포밍과 워럭에서 시프트 반응에 의해서 CO 농도를 낮춘 다음에 수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프레셔스 어드소션이 가장 리즈너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소 퓨리피케이션 프로세스로서 크라이로제닉 멤브레인 PSA 공정들이 유망하나 그 중에서 PSA는 프로덕트 퓨리티 측면에서나 오퍼레이팅 코스트나 프로덕트 수소 코스트 측면에서 가장 경제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의 수소 스테이션에 PSA 공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PSA의 연구 동향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은 현재 미국의 유니온 카바이드사에서 6-9는 순도의 수소를 PSA 공정에 의해서 분리 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니온 카바이드 외의 에어 프로덕트 중에서도 질소 분리에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요. 일본 또한 산소와 질소에 관련된 고순도 정제에 의해서 PSA 공정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섹션에는 현재 키스트에서 수소 스테이션 관련하여 수행했던 연구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퓨얼 리포머 시스템에서는 가솔린, 메탄올, LNG, LPG의 리포밍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을 키스트 기반 고유 사업으로 또 수행하고 계속 수행하여 왔고요. 또한 마이크로 퓨얼 프로세서도 관련된 연구가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쪽 두 쪽 파트에서는 발표에서 제의를 하고요. 퓨얼 프로세서용 촉매의 관련 기술로서 리포밍과 워럭에서 시프트 촉매에 대한 결과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퓨얼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료들을 탈항을 시킨 다음에 ATR 반응기나 스팀 반응기를 거쳐 약 10% 정도 되는 CO 농도를 투스텝 워럭에서 시프트 리액션에 의해서 CO를 농도를 약 2000ppm까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산화 반응에 의해서 CO 농도를 10ppm 이하로 낮춰준 다음 하이드로겐 리치 가스를 펜 스태그 에노드에 공급해주는 그러한 퓨얼 프로세서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PMFC의 플라티늄 전극은 CO의 피독이 되기 때문에 CO 농도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10ppm으로 일정하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고성능 촉매 개발들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키스트 리포밍 촉매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반응 조건으로 설퍼가 5ppm 이하 함유된 아이소노 옥탄의 오토소말 리포밍 반응을 수행하여 약 770시간 동안 촉매의 내구성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상기의 촉매를 설퍼 함량이 100ppm 들어있는 아이소옥탄의 리포밍 반응을 수행하여 ICI 촉매와 키스트 촉매를 비교한 결과 키스트 촉매가 ICI 촉매에 비해서 설퍼에 대한 스테빌리티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스트 워럭에서 촉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반응 조건으로 워럭에서 시프트 반응을 수행하였을 때 기존의 그 상용 고온에서 설토의 고온에서 카파의 신터링이 일어나는 그 카파진 그 알루미늄 촉매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몰리브데늄 카바이드나 플라티늄 니켈계 촉매를 개발하였고, 또한 워럭에서 시프트나 앞서 리포밍 캐탈리트는 서멀 연료 퓨얼 프로세서에 사용되든 수소 스테이션에 사용되든 서멀 사이클링에 상당한 내구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탑재를 했을 때 자동차를 시동을 걸거나 아니면 정지된 상태에서는 촉매가 산화하는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촉매가 금속 메탈의 신터링이 일어나서 촉매 활성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카파징크 상용 촉매에서는 그렇습니다. 카파징크 반면에 키스트에서 제안했던 플라티늄 니켈계 촉매나 몰리브데늄 카바이드 촉매는 상용 촉매보다는 서멀 사이클링의 내구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몰리 카바이드 촉매는 활성이 계속 디액티베이션이 되었던 것은 몰리브데늄 카바이드가 몰리 옥시 카바이드로 트랜지션에 대해서 활성이 촉매 활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서멀 사이클링은 수소 스테이션을 예를 들어서 길목이 좋은 곳에 수소 스테이션을 설치한 경우하고 전혀 자동차가 자주 다니지 않는데 수소 스테이션을 설치했었을 때 수소 스테이션을 운전하는 그 타임이 횟수가 즉 서멀 사이클링을 하는 횟수가 다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멀 사이클링을 했었을 때는 촉매가 산화하는 분위기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촉매의 내구성이 상당히 약해지고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서멀 사이클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퓨얼 프로세서 키스트에서 개발한 퓨얼 프로세서 시스템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퓨얼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프락스가 빠져 있고요. ATR 촉매는 니켈, 철, MgO, 알루미늄계, 그리고 HTS는 상용 철크롬 촉매, 그리고 LTS는 플라티늄 니켈계 촉매를 사용했을 때 LTS 출구의 CO 농도를 2500ppm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프락스 촉매를 첨가한다면 CO 농도를 10ppm 이하로 낮출 수 있어 연료전지용 퓨얼 프로세서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수소 에너지 안정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촉매 연토회 때도 수소 에너지가 그렇게 안정하는지, 이거 수소 폭탄은 아닌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소 에너지의 안정성에 대해서 미국 DOE와 DOT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는 내추럴 가스와 기존의 컨벤셔널 가스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자료를 넣었습니다. 1986년에서 2003년까지 가스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약 2,600건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 사상자가 났습니다. 또한 가스 스토레이지나 디스트리뷰션 쪽에서 불이 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개솔린은 또한 동일한 기간 동안 엄청난 개솔린 파이프라인에서 불이 붙어서 엄청난 사고와 사상자가 났고요. 또한 개솔린 그 스테이션에서도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프로판과 일렉트리시티에서도 많은 화재와 또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연료로서 그러면 수소는 안정한가? 수소는 일반적으로 논톡식하고 공기보다도 14.4배 이상 더 가볍습니다. 따라서 오픈 스페이스에 노출됐을 때는 재빨리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수소차와 가솔린카의
그런 가스 누출이나 개솔린의 누출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그 결과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좌측은 일반적인 수소 비클이고요, 오른쪽은 개솔린 비클이 되겠습니다. 약 수소와 개솔린 누출에는 3초 후에 이와 같은 수소 비클에서는 토치로 불을 뿜듯이 큰 화염이 나온 반면에 개솔린 비클은 차체 하단에서 불이 먼저 붙습니다. 그렇지만 1분이 지나면은 수소 자동차는 그 화염 불꽃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이 속도가 엄청나게 좀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분 후 개솔린 비클은 거의 하단부는 거의 전소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1분 30초가 지나면은 수소 자동차는 거의 불이 꺼지다시피 하고요. 수소가 다 나가기 때문에. 반면에 개솔린 비클은 2분 40초 이내에 전소됩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수소가 개솔린이나 LPG에 비해서 위험한 연료는 아니다 꼭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스토리지 측면에서 그 세이프티는 본파이어 테스트를 지금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불 속에 수소 실린더를 집어넣고 이게 어느 온도, 어느 압력이 되었을 때 터지는지,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여기 크래시 되었을 때, 지금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여기 수소 그 실린더가 어떻게 폭발을 하거나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충돌 후에 그쪽 어셈블리 라인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바이브레이션 테스트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퍼미션 테스트들은 어떤 특성이 일어나는지 다 최근에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은 결론적으로 세이프티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 이게 지금 내일 모레부터 미국 샌안토니에서 퓨얼셀 2004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쪽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수소의 그 세이프티에 대한 지금 결론적인 내용이라 생각이 돼요. 여기에 좀 실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소는 다른 연료들보다도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다. 적절하게 핸들링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있고요. 또한 지금 반세기 동안 수소가 지금 만들어지고 운송되고 안전되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반세기 동안 그런 완벽한 그 세이프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이 또 나와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 하루에 액체 수소가 70밀리언 갤런, 평균 70밀리언 갤런의 그런 수소가 도로 위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이송되고 있는데 큰 사고 없이 지금 이송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떤 수소는 그렇게 위험한 수소 폭탄을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안전한 가스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마 우리나라 같이 100% 원유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마 수소 경제 사회가 아마 우리나라를 위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수소 경제 사회를 산자국 기획보고서에서는 2040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화학공학이나 공업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